6개의 숫자 1, 2, 3, 4, 6, 8이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어요.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한 두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4의 배수가 되도록 나열한다. 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지, 곱이 4의 배수니까 2라는 인수가 몇 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 2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짝수끼리 인접하면 문제가 없어요. 맞잖아. 그치? 근데 이 2하고 3이 요주의 인물들이야. 얘는 반드시 누구랑 인접해야 돼요? 4와 인접해야 되지. 4나 8이나. 그치? 그러하다. 그러니까 1과 3의 좌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4의 배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1과 3의 좌우에는 반드시 4의 배수가 존재해요. 근데 4의 배수가 4하고 8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케이스 분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괜찮은 것 같니? 좌우에 있어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봐봐. 자, 6칸이 있는데 가장 속이 편한 건 뭐냐면 1과 3이 양 끝에 짱 박히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짱 박히면 좌가 삭제되죠. 오른쪽에 짱 박히면 우가 삭제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 3 이런 경우의 케이스를 먼저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왜 1, 3이에요? 3일일 수도 있잖아요. 죄송해요. 1을 곱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1, 3이든 3일이든 다 처리가 된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 4, 8 이딴 식으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선생님 8, 4일 수도 있잖아요. 죄송해요. 2패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마. 이거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 하지마. 그냥 밀어 넣어. 곱해. 그러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꾸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하니까 그냥 넌 이거야. 그 다음에 곱해. 그럼 돼. 곱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축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숫자 2, 6밖에 없죠. 그럼 2, 6이 이런 식으로 온다. 6일 수도 있잖아. 죄송하다고. 곱해.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8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자, 다음 케이스 봅시다. 이거는 이거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는 짱 박혀 있는데 하나는 안 짱 박혀 있는 경우, 왼쪽으로 하나는 짱 박혀 있는데 하나는 안 짱 박혀 있는 경우. 근데 선생님 3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1과 3의 좌우엔 사이에서 인접한다고 했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될까? 4, 8 다 때려 박아도 여기 뭐가 올 수 있는데? 없어요. 사이배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될까? 안 됩니다. 사이배수 더 필요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셋잖아 임마.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음 케이스는 1, 3 이런 식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물론 2팩을 곱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좌인접 맨 끝에 있고 나머지 하나의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다고. 수은아 안 돼. 안 된다고. 알았지? 이거밖에 없다고.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면 4, 8이 이렇게 와야 되지. 또 곱할게. 됐어? 그럼 2, 6이 이렇게 와야 되지. 또 곱할게. 그럼 뭐야? 8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이거밖에 없다. 세나 많아지 뭐. 이랑 구조가 똑같잖아. 888. 답은 얼마? 24.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 역시 분할을 잘 하니까 쉬운 거죠. 분할을 잘 하면 돼요. 네. 제발 부탁인데 풀이법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우의 수의 유형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네. 그러면 못 푸는 문제를 언제든지 만나게 되고, 더군다나 경우의 수 문제 푸는 걸 중단하면 점점 알던 것도 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경우의 수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경우의 수를 못하면 내가 잘못이냐? 아니지. 대부분이 경우의 수를 못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가르쳐요. 그 다음 고1 때 한 번 가르쳐요. 고3 때 한 번 가르쳐. 야, 교육과정 상에서 3번에 걸쳐서 가르치는 건 존나 드뭅니다. 또 그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B예요. B. B는 초딩 때도 하잖아요. 중학교 때 닮으면서 또 하죠. 그 다음에 고1 때 분수하면서 또 합니다. 얘도 거의 3번에 걸쳐서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들이 가르쳐봤는데 존나 못하더라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여러 번 시켜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생각보다 설계가 졸라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항상 보면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연구를 많이 해서 뭔가 단원 구성과 배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학생들의 평균적인 성취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하면 아 그냥 그렇구나. 나도 평범한 인간이군. 이 정도 생각하면 되지. 난 병신인가?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알았니? 예. 대신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 이렇게. 11번 5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연필 4자루와 서로 다른 지우개 3개를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연필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다. 그러면 연필은 일단 5피사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연필과 지우개 중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연필 4명 받았거든요? 그럼 한 명이 지금 나는? 이러고 있잖아. 그럼 얘한테는 지우개라도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지우개 하나 줘요. 3피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지우개 뭐 3피 1이라고 써도 똑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예. 지우개 하나를 줬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지우개는 각각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거든? 그럼 연필 못 받은 애 지우개를 받았잖아. 그러면 나머지 지우개는 기존에 연필을 받았다는 데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뭘 곱하면 돼요? 4P를 곱하면 되죠. 끝입니다. 예. 계산하시면 4320까지 나올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질문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뭔가 기존에 내가 막 곱해봤는데 틀린 경우가 존나 많았거든. 곱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될 거예요. 곱해도 되나?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해볼까요? 5P4는 이제 일단 곱해도 되죠. 그죠? 근데 지우개 3개를 동시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 주고 나머지 또 주면 보통 문제가 생기던데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내 말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이 지우개는 연필을 못 받은 사람한테 무조건 하나를 줄 거고 남은 지우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거기 때문에 사실 곱해도 별 상관이 없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틀리던데 이런 건 올바른 근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곱해도 이 이후의 상황이 동일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13번을) 볼까요? 얘는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쉽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면 쉽냐면 이게 막 경로를 진짜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점을 나열하면 돼요. 그냥 점을 나열하면 글로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AS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F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다시 A로 갔다. 이걸 이렇게 세고 있잖아. 연필로 희미하게 막 하면서. 이러지 말고 이건 그냥 A, D, E, F, B, C, A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A로 시작해서 B, C, D, E, F를 마음껏 나열한 후 마지막에 A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경우의 수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B와 D는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그게 그냥 유일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냥 연결돼 있다고 쳐. 이렇게. 그럼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럼 이제는 5팩토리얼이겠죠. 5개의 문제를 놔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BD는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저도 알아요. 그럼 BD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건 BD가 인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빼주면 되냐면 이 5개를 나열할 때 BD가 서로 인접해 있고 C, E, F 이걸 나열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걔는 4팩토리얼 곱하기 2 아닙니까? BD 위치 변경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120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72다 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문자를 나열하면 경우수가 결정되는구나. 이것만 발견하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영화관의 좌석은 그림과 같이 A열, B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5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A열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웃하여 앉는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노안이 와서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이 졸라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벌써 저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B열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이웃하다는 때 아이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한다. 아버지, 어머니와 이웃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미친놈처럼 실례를 판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 옆좌석 왜 비워놔요?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정확한 이런 설계입니다. 문제가. 알겠죠? 아이 옆에 누군가 앉으면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어디 가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다. 아니면 아저씨 그 팝콘 저도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다든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런 제한 조건, 굉장히 합리적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아이의 옆좌석이 아니구나. 앞좌석이 비어있는 거구나. 이거 제가 오해했어요. 앞좌석이 비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애 안 보일까봐. 애가 키가 작아서. 영화 극장에서 뭐 보고 왔니? 할아버지 뒤통수 보다 왔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이 앞좌석을 비워주나 봐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앞좌석이 비어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또 조부와 조모는 이웃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하고 이런 케이스로 분할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밖에 없다고 현생이? 이거밖에 없지. 왜냐면 얘는 이렇게 오는 거하고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오는 거하고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림을 적게 그려야 문제 풀기 편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너무 복잡하고 이러면 여러 개를 그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예. 근데 최소한으로만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그렇다. 일단 조부와 조모의 순서. 그러니까 일단 얘하고 얘를 뭘 선택할 거냐, 두 가지. 그리고 조부와 조모의 순서. 이해했죠? 예. 이제 나머지를 나열해 봐야 되는데 일단 조부와 조모의 위치가 이제 저기로 고정됐다고 보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이미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고 아이 바로 앞좌석은 비어야 한다. 아이는 어차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앉을 수 없죠. 요 세 가지로 분할을 해볼게요. 다시 요 내부에서. 알겠죠? 예. 아이가 처음 저기 앉았다. 이거 체크 표시를 하나씩 할게요. 아이가 여기 앉았다고 간주해볼게요.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이랑 인접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4P로 그냥 세. 그 다음에 아이 옆이 다 비어있는 경우 빼면 되겠지. 그래서 4P2로 세요. 아이 옆이 모두 빈 경우는 엄마 아빠가 아이씨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양쪽으로 짝 박히는 경우예요. 그게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아무도 이해를 통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예, 불행하네요. 그 다음에 아이가 여기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가? 그죠? 왼쪽에 짝 박혀버리면 되니까. 왼쪽에 부모가 다 앉아버리면 되니까. 그럼 이때도 4P2-1을 하시면 되겠네. 이제 아이가 여기 왔을 때는 4P2-3P2를 해야 될 것 같아요.
I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면 3개의 자리에서 2개를 골라서 앉는 거니까 요게 좀 다르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26이어서 104까지 나옵니다. 문제의 답 중에 일부겠죠. 두 번째 케이스를 세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예. 칸이 없으니까 왼쪽 가져갈게요. 예. 자, 두 번째도 조부와 조모가 여기냐 여기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를 확정할 수 있죠. 그럼 저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i가 여기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4p 3p 하시면 되죠. i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4p 2 하시면 돼요. i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또 4p 3p 하시면 되죠. 약간 다르죠? 개수 약간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2여서 88가지입니다. 답은 192가지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나누는 행위를 싫어하면 절대 경우수를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난 이런 거 안 하고 답 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냥 시험 때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럼 빠르게 분할하셔야 돼요. 그냥. 알겠죠? 예. 자, 다음은 15번 보겠습니다. 칠각형의 각 꼭지점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7개의 숫자를 하나씩 적는다. 홀수와 이웃한 두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짝수와 이웃한 두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그냥 생각해볼까? 여기 1이 있다고 해봐. 알겠지?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홀수해야 되니까 여기다 3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친 척하고 여기다 짝수 한번 써볼까? 2를 이렇게? 하나만 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예.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는데 3은 2라고 이웃에 있잖아? 그럼 여기 짝수인 4를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뭐 그런다 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짝수와 이웃한 중에 적어도 하나 짝수야 되니까 여기 그러면 6이 와야겠네? 여기 좀 홀수 이웃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8이 와야겠네? 아니다. 홀수가 된다. 5가 되죠? 어디 갔어? 5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망했다. 왜냐면 이게 홀수인데 여기 짝수가 있어서 여기 홀수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홀수 다 썼죠. 7 있어요? 7 있으면 된 거야? 그 다음에 7의 좌우에 적어놔놓은 홀수가 있죠. 얘가 문제가 되네요. 2의 좌우에 짝수가 없네요. 망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냥 몇 번 나열해 보면 그냥 알아요. 뭘 알죠? 결국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인접하는 거 말고는 말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걸 질문하는 이유는 나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열해 보시면 안 되는데? 또 안 되는데? 또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결론은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인접해야만 가능하다. 이 문제에서만 그렇다고. 어떤 다른 문제를 또 만들면 뭐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홀수, 짝수 이런 식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홀수가 4개인가? 홀수, 짝짝짝 이러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죠? 어떻게 돼야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 거냐고. 힘들구만. 아니 홀 저렇게 된다고 누가 해서 지금 칠각형이 각 꼭지점이니까 각 꼭지점은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구분이 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칸씩 시프팅을 시킬 수 있죠. 한 칸씩 밀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총 몇 가지가 가능하냐면 7가지가 가능해요. 칠각형이니까. 그럼 7을 곱하면 시작해야지. 내가 7을 곱했으니까 이제 저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냥. 됐지?
그럼 홀수 4개 나열하는 방법은 4팩, 짝수 3개 나열하는 방법은 3팩. 됐죠? 이게 답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1008가지. 14번에. 뭐라고? 아, 여기 플러스라고? 미안해요. 여기도 플러스. 왜 마이너스로 적어놨대? 제 말 알았죠, 근데? 감사합니다.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 되겠니? 17번. 다음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약간 정신병인가 봐요, 저는. 2 이상의 자연수를 이렇게 읽었는데 2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3?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 환장하겠다 진짜. 이런 생각 좀 안 들면 좋겠는데 자꾸 들어요. 네. 안 하고 싶은데. 자, 아무튼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죠? 이 증명 과정을 빈칸을 채워보라는 얘기고, 이 딱 봐도 알겠다. 딱 봐도. 야, 나 밑에 읽어보지도 않았거든? 이게 지금 서로 다른 n 더하기 2에서 n개를 뽑는 방법이 수잖아. 이 뽑는 걸 3개로 분할해서 뽑고 싶다는 얘기 아닐까? 그냥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괜찮니? 그래서 이 3개를 분할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꼬라지를 보면. 가장 큰 수가 얼마인 경우, 가장 큰 수가 얼마인 경우, 가장 큰 수가 얼마인 경우 분할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분할해서 셀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부터 n 더하기 2 수 중에서 n 더하기 자연수 중에서 n개를 택할 때 가장 큰 수가 n. 가장 큰 수가 n이니까 몇 개를 뽑아야 한다고? n개를 뽑아야 되는데 n은 이미 뽑았잖아요. 그럼 n보다 작은 애가 n-1개죠?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돼. 자, 가장 큰 수가 n이죠? 그러면 n보다 작은 수는 n-1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n-1개 중에 n-1개를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같은 이유로 가장 큰 수가 n 더하기 1이면 n 더하기 1 한 개를 이미 뽑았죠? 그러면 n 더하기 1보다 작은 수는 n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n-1개를 뽑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수가 n 더하기 2면 얘보다 작은 수는 n 더하기 1개죠. 그 중에 n-1개를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를 더하면 당연히 답이 될 수밖에 없죠.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답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21번. 얘는 똑같은 그림 주고 평사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사각형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개수를 물으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평사의 개수를 묻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일단 사각형이라는 거는 평행인 선을 2개씩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했다. 이해됐죠? 예. 그러면 여기 하나, 봐봐. 여기 2개를 선택했다는 말은 얘랑 얘가 이미 나한테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얘 보여요? 이런 사각형이 획득되는 게 확인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은 7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 그렇구나. 백 해볼게. 그러면 7C2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냥 사각형이니까. 이해하겠니? 네. 그 다음에 여기 3개 중에 2개를 먼저 뽑았다라고 하면 4C2죠. 그죠? 이때는 뭐 하면 돼요? 6C2 하시면 돼요. 남은 6개, 여기 3개랑 여기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됐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 3개 중에 2개를 뽑았다. 그럼 3C2고 또 뭐 하시면 돼요? 7C2를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예.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시면 여기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각형들이 다 겹치게 됩니다. 다 겹치게 돼요. 이해하겠어요? 두 번씩 세지게 된다고. 왜냐면 내가 지금 색칠한 영역에 있는 사각형을 내가 처음에 기준을 여기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포함해서 7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사각형도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사각형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씩 세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기만 그냥 한 번씩 다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c 곱하기 3c 한번 빼고 여기 한번 뺀 겁니다. 여기 1번, 2번, 3번 2번에서 또 빼면 3c 곱하기 3c가 되겠죠. 그죠? 3번에서 한번 빼면 3c 곱하기 4c가 되겠죠. 그냥 이러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여기 좀 깔맞춤 할까? 똑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 여기서 여기를 뺄 때 3이 공통인수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럼 7c가 21이고 4c는 6이니까 3에다 15 곱해서 45를 먼저 적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뺀다고 하면 4c가 공통인수잖아. 공통인수 나오게끔 재배치를 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15하고 3, 12 곱하기 6이니까 얘는 70이가 되나? 그죠? 여기서 여기를 뺀다고 하면 7c는 또 얼마예요? 21 3 빼니까 18이에요. 18 곱하기 3이면 얼마냐? 54? 네. 이렇게 더해서 171이다 이렇게 풀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죠? 물론 안 겹치게 나눌 수 있으면 안 겹치게 나눠도 되는데 그게 더 짜증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문제 풀 때 이건 그냥 겹치게 해서 빼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알겠죠? 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전혀 안 겹치게 풀 수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결국 겹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되도록이면 안 겹치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있지만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겹치는 거 빼는 게 빠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모든 문제를 다 안 겹치게 풀고 싶거든?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한 15년 정도 푸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력해서 깨달았으니까 그냥 그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예. 가요. 22번. 직사각형 ABCD의 두 변, ABCD 위에 각각 6개의 점이 있고 AB의 6개 중 3개를 택하고 CD 위에 3개를 택해서 만나지 않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씨 졸라 어렵네라고 생각하잖아. 개 쉬운 얘기야. 야, 이렇게 점을 3개를 골랐어. 여기 3개를 골랐다고. 뭔 말이야?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이미 정해져 있다고. 네가 결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개 쉽지? 그럼 답은 400, 그죠? 20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제한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를 더 쉽게 해주는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자세히 읽어보고 어렵니 쉽니를 판단하세요. 오이씨 뽑기도 힘든데 뭐 또 만나지 말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좋은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제 아래에 있는 거 그냥 알아서 연결될 거니까 너가 경우의 수를 셀 필요 없어. 도와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걸 어려운 얘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23번. 삼형체의 6개의 모서리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골라 색을 칠하려고 한다. 모서리에 칠한다는 얘기, 면에 칠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읽으세요. 알겠지? 색을 칠한 모서리를 따라 4개의 꼭지점이 모두, 오호.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섬 문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섬 4개의 다리를 놓을 건데, 뭐 섬 4개가 있는데 뭐 3개의 다리를 놓을 건데 모든 섬이 연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 문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94년도 수능 기출문제.
그거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전부 또는 일부니까 얘는 조금 달라요. 다리를 마음껏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음껏 놓으면 최대한 6시 6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6개 다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연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6시 5도 사실은 연결 안 될 리가 없어요. 6개의 모서리 중에 하나만 끊었는데 다른 경로로 연결이 되겠지. 6시 4부터는 조금 의심스럽네. 4개를 칠하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 둘, 3개, 4개.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연결되죠. 그죠? 네. 6시 3을 생각해 볼까요? 이건 3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칠하면 D가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딱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연결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삼각형의 면과 받은 꼭지에 연결이 안 된 거니까 케이스 몇 가지밖에 없겠어? 4개밖에 없겠지. D가 격리되는 경우, A가 격리되는 경우, B가 격리되는 경우, C가 격리되는 경우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4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6C6은 1이고 6C5는 6이고 6C4는 15고 6C3은 20인데 4 빼니까 16이죠. 그럼 21에다가 7 더하니까 맞나? 31에다 7 더하니까 38. 이해하시겠죠? 그 제가 얘기했던 사선 문제는 이런 겁니다. A섬이 있고 B섬이 있고 C섬이 있고 이렇게 뭐 섬 모양이 딱 원을 보자. 뭐 이렇게 D섬이 있다. 예. 3개의 다리를 놓아서 모든 섬을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 본 적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총 몇 개의 다리를 놓을 수 있냐? 여섯 개의 다리를 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6개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3개의 다리를 63이죠. 근데 다리를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D가 격리돼요. 고리 모양을 만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고리 모양이 총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개를 빼서 답은 16가지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랑 좀 유사한 느낌이다. 예, 아마 그걸 베이스로 만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원 기출문제를 가지고 조금씩 튜닝해가지고 문제집에 수록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자, 24번. 원 위에 있는 9개의 점 중에서 임의의 2점을 연결한 직선들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원 위의 점이 아닌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깝깝하니까 그려볼까? 자, 원 하나 그려봐. 이렇게 점을 몇 개를 찍어요? 9개를 찍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총 9개 점을 찍었습니다. 알겠죠? 예.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다 라는 말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보면 이 점의 위치를 조금만 조정할까요? 네. 이쪽으로 조정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니?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이 원 내부에서 교점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맞죠? 왜냐면 얘가 연장하면 교점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평행은 안 하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네 점을 선택하든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온다? 교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쪽 말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도 교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 위에서? 이걸 연장하다 보면 얘도 만나겠지. 원 외부에서 만나겠지. 우리는 원의 외부에 교점을 세고 싶거든요.
그러면 4점을 선택하면 원 외부의 교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답은 9C4 곱하기 2입니다. 9C4는 126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52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안 된다고요? 9개의 점 중에 4개의 점만 선택하면 원 밖에서 교점이 2개 발생한다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선생님 평행하면 안 되잖아요. 평행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내일 하죠.